강헌의 요주인물 2023년 개묘년 2월 마지막 주 요주의 인물 명략자 강헌입니다. 이번 2월 마지막 주에는 2월 27일이 껴있죠. 2월 27일은 좀 역사적으로 좀 불행한 역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20세기를 규정지은 큰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날과 관련된 인물 한 사람을 요주의 인물의 주인공으로 골랐습니다. 바로 90년 전 바로 오늘 나치 독일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날입니다. 1933년 2월 27일이었죠. 드디어 히틀러가 독일의 모든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전 지구촌의 어떤 비극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2차 세계대전의 아문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도 몇 손 꼽는 가장 악마화된 인물, 위인 중에서도 가장 악마화된 인물, 아마 앙케이트 투표를 하면 아마 1, 2위 바깥으로 나가기 힘든 인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은 파문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도대체 그의, 어떤 요인, 어떤 기운이 이렇게 전 세계의 지구촌을 뒤흔들 만한 어떤 그런 파장을 만들어내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명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명식도 참 독특해요. 기축년 무진월 병인일 정주시입니다. 병화일간이죠. 일단 이 병인 일주들은 일단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활동 반경이 넓은 일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인목이 이렇게 일제히 놓여지게 되면 12운 승상으로는 장생이고, 또 이제 신살로는 역마의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막 이렇게 전 세계를 오가는, 여기저기를 막 오가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가 혹은 학자, 이런 활동 방향이 굉장히 연구실에만 딱 자기 작업실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런 어쨌거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된 힘을 가지게 된 사람의 일주치고는 굉장히 밝고 화려한 일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옆에는, 이 병화 옆에는 정화급제가 또 떡 놓여 있어서 이 병화의 힘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병화가 정화를 옆에 가지게 되면 굉장히 좀 내면적인 어떤 그런 자기 내부의 갈등, 자기 내부의 어떤 좀 스트레스 내지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딪힘, 이런 것들이 크게 된다고 하는데, 아마 히틀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정신병리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요 글자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른쪽 4칸, 즉 연주와 월주를 다 토가 4자리를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상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월주는 식신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식신이 진토, 월지 진토와 시진 유금이 이른바 육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망이 이 진토라면 그 진토를 운반하는, 그 진토를 현실화시켜주는 어떤 바로 운반책이 자기 시지 안에 갖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참 좋은 호응을 갖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지난 2월 초에도 검토했던
우리 딴지일보의 김우준 총수의 사주가 바로 월지의 글자와 육합하는 글자가 시지에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바로 그 기제를 자기 시지에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굉장히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동력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연월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잠재적 욕망을 그리고 있는 이 글자들은요, 이 네 개의 글자들은, 어찌 보면은 그의 어떤 성장 과정, 그리고 어떤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자신이 하고자 했던 어린 시절의 꿈,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윤택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어떤 린츠라는 지역의 세무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공공하지 않았고, 사실은 히틀러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청년 백수 시절에도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연금으로 사실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 돈 때문에 뭐 세상에 뭐 원한을 가지거나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권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주가 이렇게 상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주들은 주로 자신의 부모와의 대립과 갈등이 있는데,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자기 자식이, 히틀러의 형제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어릴 때 병약해서.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서 공무원이 되기를 바랬는데, 히틀러는 전혀 공부를 못했어요. 아주 전과목 거의 낙제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못해서 이 공무원 같은 이 시험을 통과할 길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아버지가 부딪히고요, 뭐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또 신약한 사람들에게는 인성, 모친이 이제 자신의 편이고 또 의지처인데, 또 그런 히틀러에게 어머니는 굉장히 또 이렇게 자애로운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힘으로 그런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월주가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가 꾸었던 꿈은 화가였습니다. 그는 미술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미 고등학교 때 단학제를 받아서 졸업을 못하는 바람에 이게 사실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인, 그리고 유럽 문화의 수도인 빈의 국립미술 아카데미에 우리로 치면 뭐 서울대 미대 정도 되겠죠. 한예종 뭐 미대 뭐 이런 데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 박이 당연히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렸던 그림은 당시에 어떤 첨단의 어떤 그런 화풍하고 좀 거리가 먼 동떨어진 너무 올드한 사실화였어요. 이렇게 건물들 같은 걸 굉장히 똑같이 정밀하게 그리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보기에는 얘는 좀 그냥 이렇게 차라리 너 그냥 이렇게 건물을 잘 그리는데 건축학과 가면 어떻겠냐. 이걸 갖다 히틀러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물론 입학은 되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나중에 비엔나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혹은 나중에 민헨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편엽서 화가로 돈을 꽤 짭짤하게 벌었다고요. 그런 걸 보면 또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몇 편 남아있는 그의 그림을 보면,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잘 그리네, 그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화가가 되지 못한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이게 바로 식신이거든요. 식신은 바로 또 이제 상관이 언어적 표현이라면 식신은 예술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식신의 꿈은 좌절당했지만, 이 상관, 바로 이렇게 이 언어, 말을 통한 어떤 그런 것으로 새로운 어떤 길로 참 가게 되는 그의 참 야릇한 운명이 어쩌면 이
이 식상 혼잡, 이걸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는 걸 이제 식상 혼잡이라고 하는데요. 이 혼잡의 어지러운 어떤 기운 속에서 이미 크게 암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이 진토 식신의 힘으로 만약에 어쩌면 1차 세계대전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없었더라면요, 사실은 그런 독일 출신도 아니거든요. 그 오스트리아 출신인 그가 어쩌면 비엔나나 미넨에서 그냥 거리의 화가, 그림엽사 화가로 아버지가 남겨놓은 연금을 좀 풍족하게 쓰면서 그런 뭐 동네에 괜찮은 화가로 그런 정제적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결국은 어쩌면 히틀러를 그렇게 어떤 악마를 몰아간 것은 그의 꿈이 이제 화가가 되려는 그의 꿈이 좌절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풀게 되는데 그때 바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로 그는 이제 뮌헨에서요. 뮌헨에서 그 자원 입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히틀러의 어떤 인종주의가 이때 등장하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슬라브계 뭐 이렇게 그 인종들이 섞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공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다양한 어떤 인종들과의 문화와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갖다 굉장히 교육했는데 히틀러가 그런 반유대주의를 앞세운 인종주의자가 된 것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이 또 있다라고 지적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오로지 독일 게르만 정신의 어떤 그 승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독일은 이미 보불 전쟁으로 승리하면서 유럽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고 생각한 독일 국민은 당시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이제 최전선의 연락병으로 근무하는데, 우리가 흔히 연락병 하면 뭐 쉬운 보직 같지만 그 당시 원시적인 어떤 보병진에 있어서의 그 연락자는 1917년 영화 보면 알지만 그 제일 그 힘든 보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숨을 매일 내놓아야 되는, 매일 전선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보직인데, 실제로 자신의 그 연대 연락병 60명 중에 1년이 지나자마자 살아남은 사람이 5명도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히틀러가 속한 연대 3,600명 중에 3,000명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정말 기가 막힌 운을 타고났고, 그때가 이제 바로 1914년 그의 용신인 을목 정인대운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입대하자마자 1년 만에 막 70자 훈장 같은 어마어마한 어떤 훈장들을 받으면서 그가 그 성장하면서 받았던 모든 어떤 스트레스, 억압, 이것들을 비록 전쟁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이 군대 생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자신의 조국의 패배로 끝났고, 그는 이제 정치의 길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의 블랙홀스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패전을 되고 난 뒤에도 독일은 순조롭게 그 전후 부흥이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치 국가사회주의 그 노동자당은 같은 일종의 그 이단적인 어떤 그런 이 주변부 당은 이 절대 주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1929년 대공황이 터진 것입니다. 이 대공황은 히틀러에게, 그에게 이제 이른바 반유대주의와 반공산주의를 앞세운, 그리고 어떤 그 독일인들에게 막 정말 독일인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의 비전을 정말 역동적으로 제시하는 이 젊은 정치인에게 드디어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히틀러의 힘은 바로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증명이 된 그의 독특한 어떤 웅변술, 히틀러, 그리고 연출력,
히틀러는 화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직도 많은 그 밀리터리 덕후들이 나치의 뭐 이런 그 디자인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치 락스타의 콘서트를 갖다가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나치의 어떤 그런 뭐 무대 연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부적인 어떤 감각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가 좌절한 미술에서의 좌절하는 것을 어쩌면 정치의 영역에서 그런 사람들의 대중들의 마음을 특히 실업률이 30%를 넘어가면서 어떤 절망에 빠진 당시 독일 대중들의 어떤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그런 연출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당시 인구의 0.76%도 되지 않았던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통해서 집결시키는 거죠. 히틀러의 정치 철학은 그 스스로 말했지만 한 줄입니다. 어떤 하나의 적을 정하고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뭉치게 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가장 그 일종의 그 일진의 논리죠. 예, 이지미의 논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폭력적으로 이뤄낼 수 있던 힘이 어쩌면 히틀러가 갖고 있는 삐뚤어진 예술적 상상력이 결국은 파괴적인 정치적인 상상력으로 변신하는 어떤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살벌한 전투에서도 정말 그 살아남은 그의 힘은 35, 45 대운을 보면 계속 이제 용신 대운인 그에게는 없는 관대운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독일 제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다른 어떤 일당 독재의 총통이 돼서 그냥 독일어로 퓨어러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직위는 그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반대자도 용납하지 않는 오로지 그 독일 이른바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게르만 우월주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도그마로 국민들을 열광을 불러오고 그것이 자신의 권력의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의 꿈은 임술대원에 가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임수 자체는 그에게는 희신에 해당하니까 나쁜 대원은 아니지만요. 그 밑에 술토가 있죠.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그 용의신 대원을 극하는 기운을 지지에 가진 경우를 절각이라고 합니다. 그 절각의 운에서 절각대운의 절각년에 그는 몰락합니다. 바로 1945년 이제 바로 독일의 패전이 됐는데 이 또 을류세운인데요. 이 을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을목은 자기의 용신이지만 바로 유금이 그 을목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절각대운의 절각세운에서 그는 처절하게 몰락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20세기를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었던 가장 큰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주의 인물 강은이었습니다.